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춘천시 청춘의회 2기에 지원하시고 이렇게 강의를 청취하게 되셔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춘의회가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은 청춘의회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1강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은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대전에서 대전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그리고 대전 대학생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대표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춘의회와 같은 곳이거든요. 청춘의회가 춘천에서는 청춘의회라고 불리지만 지역마다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전에서는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리고 춘천에서는 춘천 청춘의회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청춘의회 활동을 계속 하실 때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거나 다른 지역 분들을 만나거나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뭐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시면 나랑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네, 이렇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이렇게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활동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진 그 청년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처음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도 찍고요. 네, 그런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춘의회란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타 지역에서는 많이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이 청춘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불리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은 우선 좀 쪼개볼게요. 쪼개보면은 청년이 있겠고 정책이 있겠고 합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식으로 좀 쪼개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춘의회에 지원하신 여러분들도 정책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청년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서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년정책 중에 과연 청년이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청년이란 어떤 존재? 여러분도 본인이 생각하신 청년에 대한 개념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사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그렇지만 혼자서 한번 지금 내가 생각하는 청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청년이란 누구일까? 어떠한 존재를 청년이라고 부를까? 내가 생각하는 청년은 무엇일까? 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렸죠? 네. 그래서 청년이란 우선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국어사전, 대백과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청년이란 단어를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뜹니다. 네. 이건 사전적 정의인 거죠. 청년의 사전적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불러요. 아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그 청년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좀 일치가 되시나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사전적 정의는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 정의. 사회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청년 세대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기사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다 라는 표현이 경향신문에 2016년에 실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요즘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이 문장이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실 테지만 제가 찾은 그 표현이나 제가 공감하는 표현은 이런 거였어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그래서 과거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 진입이나 또는 자산 형성,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의 이행, 그리고 미래 설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처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라고 저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법적인 정의를 봐야 하니 법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기본법이라는 그 법이 바로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그 청년 기본법에서는 청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청년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청년이란 여기 제3조 정의에 보면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법에서 말하는 청년은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적 정의, 사회적 정의, 법적인 정의를 저희가 알아봤죠. 그러면은 최근에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죠, 코로나. 저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처해 있죠. 이런 코로나19 상황 등에 맞물려서 청년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더욱더 힘든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4가지로 좀 살펴봤는데 결론은 뭐냐, 청년이란 뭔가 하나의 단어로 또는 하나의 표현으로 뭔가 정의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라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주거에 좀 관심이 많은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청년이라는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춘의회 활동을 할 때 청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걸 그냥 단순히 청년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청년이란 어떠한 존재이지, 왜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정의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를 유튜브에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좀 고민을 하고 이 청춘의회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청년이라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청년의 문제나 이 청년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 그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청년이란 존재는 어떠한 단어로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에서부터 이 청춘의회의 활동이 좀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죠? 그러면 청년이란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청년 정책을 저희가 앞으로 다룰 거니까, 그럼 이 정책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이란 아까도 청년도 뭐 사전적 정의, 사회적 정의 이런 거 한번 알아봤죠. 그럼 정책도 사전에서 먼저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정책이란 무엇이냐,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을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 쉽게 말하면은 그냥 문제가 생긴 거를 해결하는 게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 문제,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지금 춘천이니까 춘천시도 정부가 되겠고, 뭐 춘천시 의회도 뭐 이게 포함이 되겠고, 그런 곳에서 의회 결정된 행동 방침이 정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되죠. 괜찮나요 지금? 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할게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 방안을 내는 그 일련의 과정이나 그 해결 방안 자체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책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수단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청년 아까 알아봤고 정책이 이런 정의인데, 그럼 정책은 조금 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정책은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은 정책에서 주요하게 볼 우리가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법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법률은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에 근거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이 강의는 다 보신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법률은 뭐다? 근거다. 예산은 뭐다? 아시다시피 그 단에서 딱 직감적으로 오시죠? 비용이다. 드는 돈이겠죠. 그리고 사업은 그 법률, 그 근거와 그 예산을 바탕으로 뭔가 정책이 수행되는 내용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찝어볼게요. 첫 번째는 법률, 근거가 되는 법률, 그 다음에 비용, 돈인 예산,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적인 사업적인 측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왜 이렇게 알아보는지 진짜 이게 이 조합이 되면은 왜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법률, 예산, 사업이 있는데 다음 PPT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법률은 뭐냐? 네, 여기 써 있다시피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근거다. 그래서 여기는 춘천시니까 춘천시의 청년 정책의 그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거는 춘천시 청년 발전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춘천시 청년 발전 지원 조례라는 그 조례에 근거한 법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겠죠. PPT에 옆에 보면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라고 써 있는데, 뭐 이게 춘천시 건 아니지만 모든 공무원 춘천시나 뭐 다른 전 대전 출신이니까 대전시 광역시나 그런 데에서 뭐든지 사업을 펼칠 때 물론 예산이 안 드는 사업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업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게 돼요. 예산을 책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거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근거, 법률, 그러니까 춘천으로 따지면 아까 춘천 그 청년 조례의 근거에서 개인은 예산이 세워지겠죠. 네, 예산,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 내용이 있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 내용은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예시로 여기 넣어드린 PPT에 보면 작년에 그 춘천시 청년청에서 청년 기자단을 모집을 했죠. 그럼 그 청년 기자단을 모집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그 기자가 쓸 때 쓴 그 기사의 원고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회의를 할 때 회의비 명목으로 또 지급이 돼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자단이라는 그 하나의 사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럼 이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아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PPT 안에는 명시가 안 돼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조례 쭉 내려보면은 요거에 관련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이 세워졌고 그것대로 이렇게 사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뭐 여러분도 청춘의회 포스터를 보고서 이게 지원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청춘의회 포스터를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그 포스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포스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청춘의회가 모집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세워진 예산이 필요했던 거고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의 근거가 되는 춘천시의 조례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그거를 보시면은 앞으로 청춘의회 활동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법률과 예산과 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린 게 정책이란 뭐였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청춘의회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근거와 예산과 사업이겠죠. 네. 지금까지는 그 포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앞으로 활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청년이란 다시 복습해 보면은 청년이란 뭐였어요? 굉장히 뭐 하나로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들.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었고 정책이란 그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건데 법률과 예산과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죠. 제가 처음에 청춘의회가 타 지역에서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말이 된다고 많이 얘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여러분이 지원을 하신 것도 보세요. 정책이 그런 거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청춘의회니까 청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러면 청년 정책은 뭐냐? 청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
청년 정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청년 정책은 어떤 거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춘천시에도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 있고 국가에도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 있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상으로 한번 살펴를 보면은 청년 정책은 뭐냐? 심플하죠.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정책이란 거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이라면 청년 정책은 뭐예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이라는 거예요. 앞에 청년만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드리다시피 청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이 단어와 이 문장이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청년 정책이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인데 이 청년 정책도 그러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예산, 비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청년 문제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청년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고 그럼 청년 정책 그런 건데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 게 있어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 게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춘천시 청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개념도 알고 가셔야 조금 앞으로 활동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짚고 넘어가면은 그 법률 그 세 가지 요소 중 세 가지 살펴볼 것들 중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이게 저도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다가 한참 까먹다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다시 정립을 하게 됐거든요. 법률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큰 단위의 법률은 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작은 단위로 가면은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활동하시면서 뭐 조례, 법률 이런 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작은 단위는 조례, 큰 단위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춘천에서 뽑으신 총선 때 뽑으신 그 국회의원들이 법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그 정책적인 근거, 법을 만드는 분은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이 조금 적은 단위인 조례는 어디서 만드냐? 춘천 분들이니까 춘천시의회 여러분이 지방선거가 진행될 때 뽑으신 그 시의원 있잖아요. 그분들 또는 뭐 강원도의회의 도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건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개념 조금 잡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법제의 좀 큰 부분 국회에서 그리고 나라 거를 따지는 거는 그 법이고 그리고 그 좀 작은 단위 그러니까 뭐 이런 강원도나 아니면 춘천시를 기초라고 하거든요. 기초 단위나 이런 강원도 같은 광역 단위에서 만드는 거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잡히셨죠?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잡고 가셔야 이 다음 강의도 좀 이해하기는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법과 조례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청년 정책을 다루는 뭐가 있겠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 정책을 다루는 법적인 근거가 아까 제가 처음에 청년의 법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청년기본법 작년에 통과된 청년기본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춘천시에서 만든 춘천시 청년발전지원조례는 춘천시의 또 근거가 되는 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청년발전지원조례라는 근거 그러니까 다시 정리드리면 이 청년 정책을 앞으로 다루실 때 춘천시에서는 청년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짜여져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사업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따지면은 청년기본법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춘천시 청춘의회니까 이 춘천시 청년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한 여러 가지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개선사항을 내신다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근거가 있는데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새로운 정책을 내시든지 라는 활동을 앞으로 청춘의회에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청년 정책.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법률과 예산과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청춘의회 활동하시고 제안을 하시고 개선을 해 나가실 때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은 청년 정책까지 알아봤죠. 청년 정책, 청년이란 여러 가지 뭔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이란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는 일련의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청년 정책을 우리가 다루러 왔으니 청년 정책이란 한마디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정책은 이런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정책을 알아봤고, 그럼 청년 정책 네트워크, 즉 청춘의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이냐? 제가 앞에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청춘의회나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요, 참여기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참여기구.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여기구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여기구는 이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 네, 삼각형 보면은 참여기구가 있고, 위에 참여기구가 있고, 왼쪽에 입법부가 있고, 오른쪽에 행정부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시겠어요? 네, 거기에 나와 있지만 너무 쉽죠? 위에 보면 참여기구 청년이라고 써 있죠? 그럼 이 청춘의회, 참여기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밑에 보시면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밑에 보시면 소통 및 의견 수렴, 그리고 참여 및 정책 발굴을 한다 라는 게 써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입법부는 뭐라고 써 있죠? 의회는 뭐냐? 예산 심사와 법률 제정을 하는 곳이고, 오른쪽에 행정부를 보면은 예산 편성과 사업 진행을 한다. 이 단어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제가 아까 법률, 예산,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 딱 들으신 다음에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입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를 만드는 춘천시 의회, 춘천으로 따지면 그 시의회, 거기에 있는 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있고, 거기는 뭐라는 거예요? 예산을 심사하고, 아까 말한 법률, 춘천시로 따지면 조례겠죠?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행정부는 춘천으로 따지면 춘천시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춘천시에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뭐 춘천시장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춘천시라고 보시면 되고, 행정부에서는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진행.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춘천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1년짜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편성된 예산을 그 입법부인 춘천시 의회에서 심사하고 뭐 그거를 증액을 할 거냐 감액을 할 거냐 그런 걸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 춘천시에서 뭔가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내는 곳이 돼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꼭대기래. 이 윗부분에 누가 있어요? 참여기구가 있죠. 그쵸? 참여기구 이 청년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일련의 그 모든 정책, 청년 정책에 대한 그 행위들 속에서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하고 참여하고 정책 발굴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청춘의회는 이런 곳을 하는 곳이다. 이런 일련의 그 역할을 하는 곳을 뭐라고 한다? 참여기구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전국에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을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참여기구라고 하는 거고, 그 참여기구의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명칭이 좀 다른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시의회랑 시청이랑은 뭔가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참여기구는 왜 있을까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시면은 좀 더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돼요. 이 참여기구는 그럼 왜 탄생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면 그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 행위에 청년이 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시의회나 시청으로 따지면은 이 참여기구가 없으면 편해요. 그분들로 따지면은. 왜냐면은 계속 청년 얘기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왜 생겨났냐, 그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참여기구는 왜 나오게 됐을까? 그 일련의 행위, 그 모든 정책이 발현되고 뭐 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행위가 참여기구가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전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참여기구라는 게 서울에서 좀 가장 먼저 저희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2013년이었나요? 4년이었나요? 그때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그럼 이런 형태가 없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청춘의회도 올해가 2기고 작년에 1기였고 그럼 그 이전에 청춘의회가 있었던 작년이 2020년이죠. 2020년 이전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청년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걸 수행할 때에 일련의 과정이 있을 때 청년들의 의견을 아예 안 들었냐 이런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범위를 넓혀봐서 저희가 지금 청년 정책을 살펴보고 있지만 청년 정책 말고도 이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마을 정책이라든지 교통 정책이라든지 그런 모든 정책을 만들 때 청년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럼 그동안 없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모든 예산이 그리고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구조는 있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춘천시에 뭐 도로를 뚫어야 돼. 도로를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춘천시나 춘천시의회가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는 활동도 했었어요. 근데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시청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시의회 의원들이 뭐 시민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갔을 때 전통적으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많이 썼냐. 시민을 찾아갈 때 불특정 다수를 모시고서 듣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하지만 이럴 때에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미리 결사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리 조직되어 있는 조직체에 가서 의견을 듣는 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 듣는 방법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있어졌던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30분 많이 넘었나요? 딱 지금 30분이에요? 길게 하면서 편집을 하면은 거의 끝났어요. 어쨌든 다시 할게요. 그 시민 분들을 불러서 청취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미 조직되어 있는 곳에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보면 뭐 통반장님들이나 통장님, 뭐 반장님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곳에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니면 뭐 새마을회 들어보셨나요? 뭐 새마을 분여회 그 지역에 아니면 뭐 새마을 뭐 직공회라든지 그런데 아니면 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에 가가지고 그 문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청취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지금 뭘 다루고 있죠? 다른 정책이 아니라 청년 정책에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청년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들으려면은 물론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겠지만 청년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면 청년 당사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조직체를 한번 찾으려다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새마을회나 주민자치회나 보시면 뭐 통반장님이나 보시면은 아까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였죠.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곳에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요즘 청년이 맞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저도 제 주변 동생이나 제 주변 동생이나 친구들한테 왜 이런 활동을 잘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들려오는 대답이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니 요즘 내 먹기 살기도 깝깝한데 내 먹고 살기 문제 해결하는 데도 바쁜데 그런 활동을 언제 하냐라는 대답을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행정이나 의회가 청취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청년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 각자 뭐 학교 다니느라 과제하느라 그리고 직장 생활하느라 여러 가지 생계를 해결하느라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느라 이게 청년들이 그런 곳에서 잘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정부에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방안을 만들었냐? 청년들은 와서 목소리만 내달라. 그러니까 청년 문제,
청년 문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따 다뤄보겠지만 이 청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몇십 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으니 이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청년 당사자가 어딘가에 조직화된 조직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청년들은 와서 목소리만 내달라고 정부에서 그 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낸 거예요? 자원을 낸 거죠. 자원을 냈다는 표현은 뭐 예를 들어 와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화할 때 회의를 할 때 회의비를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화할 때 뭐 커피를 마시거나 할 때 다과비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내가 자원을 낼 테니 청년 여러분들은 와서 목소리만 좀 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참여기구가 되겠습니다. 참여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춘의회도 그럼 뭐예요? 춘천시 청춘의회니까 춘천시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모은 거죠. 근데 모을 때 우리가 자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 이 춘천시에 당면한 그런 모든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오셔가지고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참여기구는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존재하시게 되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개, 그래서 입법부, 그러니까 춘천의회와 춘천시가 일련의 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정책을 펼치는 데에 청춘의회, 2기 청춘의회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소통하시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참여하시고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앞으로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청년이란 굉장히 다양한 존재다. 그리고 정책은 그렇게 법률과 예산과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청년 정책이란 청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그 과정들이다. 하는데 그 정부는 약간 의회와 춘천시청이 있는 것이다. 그럼 그분들이 모든 것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의 정책 과정을 나갈 때에 청춘의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 청년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곳이 이 춘천시 청춘의회다. 춘천 청춘의회 2기 여러분들이다. 해서 마지막 PPT를 보시면은 문제가 확인되고 정책이 개발되고 정책이 실행되고 거기에 사후평가까지 당사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들이 위치한 이 참여기구 청춘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설명드릴 것이 많지만 오늘은 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과연 청년이란 어떠한 존재고 청년 문제는 과연 뭐냐에 대한 개념들을 이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들어보시면서 좀 더 개념 정립을 하시면은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